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4학년도 중앙대학교 편입학 시험 전공기초 생물 문제지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어, 제가 알기로는 해설도 나오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중앙대학교에서요. 해설도 나오지 않고 답도 알려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가진 지식과 참고서, 참고서라고 말하면은 시중에 나온 전공책들을 토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여기서 하지만 제가 푼 답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여기서 한번 먼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30문항으로 출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에 보통 2분 정도의 평균 잡아서 2분 정도의 소요를 해서 풀어야 되고요. 네. 뭐 빨리 푼 다음에 한번 점검하려면 한 50분 정도 내로 한번 푸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2014학년도 중앙대학교 편입시험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한 10년 전 문제죠. 그래서 10년 전 문제라서 난이도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고요. 난이도는 네, 이제 풀면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난이도를 뭐 왈가왈부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같이 볼게요. 네, 네, 2014학년도 중앙대학교 편입학 시험 전공 기초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문제지 A형이라고 나와 있네요. 네,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다음 중 세포의 구성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통 기본서를 보면 어, 이 세포의 구성 분자에 대한 설명이 아마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해요.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정확하게 잘 나진 않지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핵산에 대한 설명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렇지만 여기 이제 보기를 싹 스캔해 본 결과 핵산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탄수화물, 탄수화물, 지방,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단백질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어,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세 개는 옳은 것이라서 확실히 틀린 거 하나를 정하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틀린 거. 그래서 이제 보기 1번을 쭉 읽어보면 분자식은 동일하지만 원자 배열이 다른 탄수화물 이성질체들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다. 어, 이걸 어떻게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 뭐 탄수화물도 거울상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도 거울상이 존재하고 원자 배열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뭐 갈락토스, 만노스, 뭐 글루코스 이렇게 분자식은 동일하지만 그 몇 번 탄소에서 그 원자 배열의 다름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다. 어, 어, 이 말은 뭐 다양하게 좀 넓은 범위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걸 딱 봤을 때 처음에 다른 특성, 너무 포괄적인 걸 다루고 있다. 그래서 뭐 이건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네. 그리고 또 이 보기를 읽어봤을 때, 알파 1사결합은 뭐 녹말에서 그 결합을 알파 1사결합이라고 본다면 벨타 1사결합은 세포벽에서 셀룰로스로 세포벽을 구성하니까 이것도 뭔가 다른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1번은 그렇게 이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2번에서 지방은 한 분자의 글리세롤 그 다음에 두 분자의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서 이제 체크가 들어갔어야 됐을 것 같아요. 네. 한 분자의 글리세롤과 몇 분자죠? 세 분자죠. 한 분자의 글리세롤과 세 분자의 두 분자가 아니라 세 분자의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방산은 탄소사슬의 이중결합 유무에 따라 불포화 지방산과 포화 지방산으로 나뉜다.
여기서 이제 불포화 지방산과 포화 지방산으로 나뉜다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불포화 지방산과 포화 지방산에 대한 그 내용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너무 자세하게는 너무 자세하게 알기보다는 어, 뭐, 어, 그 포화 지방산의 뭐 그 제가 정확하게 분류를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뭐 올레익산 뭐 올레익산이나 리놀렌산 그리고 그런 리놀렌산 중에서도 뭐 어떤 형태에 따라서 불포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분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뭐 자세하게 보시면 뭐 알아서 나쁠 건 없죠.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책에 나오는 부분까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답은 여기서 이제 두 문자가 아니라 세 문자이기 때문에 이미 답은 2번으로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 4번은 다 옳은 내용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한번 읽어보면서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은 동물 세포막의 공통적인 구성 성분이며 맞죠. 공통적인 구성 성분으로 뭐 온도가 올라갔을 때나 온도가 내려갔을 때나 막의 유동성에 관련돼서 콜레스테롤에 대한 어떤 그래프도 아마 공부를 하셨으면 보셨을 수 있으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동물에서 나오지만 식물에서는 파이토스테롤이라고 해서 뭐 영어로 써보면은 파이토스테롤이라고 해서 식물에서는 파이토스테롤로 불리는 어떤 스테롤류가 이제 식물에는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는 성호르몬을 비롯한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드는 시작 물질로 사용된다. 어,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 콜레스테롤이 이제 성호르몬으로 이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성호르몬으로 만들어질 때, 이제 여성 호르몬으로 만들어지고, 여성 호르몬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남성 호르몬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대사가 있죠. 그 대사들도 한번 그냥 만약에 아시고 계시다면 그냥 이렇게 만들어졌었지 하고서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게 엄청나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막 합성하는 과정이 어떤 표에 나왔던 어떤 그림으로 주어졌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네임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뭐 디올, 에스트로겐, 뭐 DHT, 디하이드록시, 뭐 테스토스테론 뭐 이렇게 하나하나까지 자세하게 아시는 것보다 그냥 이런 흐름을 아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 문제 풀이에 대해서는. 그 단백질은 이제 보기 4번으로 넘어가면 단백질은 독특한 3차원 형태에 따라 그 기능이 결정되며 염농도, pH 변화, 온도 등에 의해 쉽게 변성이 일어난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너무나 맞는 말이어서 틀린 거를 찾기가 힘들 정도고요.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사실 어디서 슬래시를 긋고 싶냐면 여기서 한번 긋고 싶어요. 음, 온도에 따라서는 이제 비가역적으로 변성이 되는 거죠. 만약에 온도를 높여서 단백질이 변성이 되면 온도를 낮추면 단백질의 기능이 이제 돌아오지가 않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염 농도에 의해서는 단백질의 기능이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 실험이 있는데 멀캅트 에탄올과 염의 농도 그 순서에 따른 단백질 기능이 복구가 되는 아마 그 실험을 보신 적이 있다면 그 실험을 한 번 정도 이제 체크하면서 이 보기 4번도 한번 떠올려 보는 그런 식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오래전에 공부한 거라 그 실험의 이름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 염의 농도와 뭐 이제 멀캅트 에탄올, 뭐 그 환원제를 통한 뭐 실험이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그 뭐 염의 농도와 염의 요소였을 거예요. 아마 요소.
요소와 그 환원제의 순서를 뭐 뒤바꿨더니 기능이 돌아오지 않더라. 그런 실험인데 아마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 정도로 하고 이제 1번은 넘어가고 이제 2번에서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시오. 식물세포의 액포는 동물세포의 리소즘과 같은 기능한다. 같은 기능을 하죠.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게 어, 리소즘에도 어떠한 약간 쓰레기를 청소부 같은 느낌이고 리소즘이 어떤 거를 뭐 분해하거나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청소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에포도 어떤 식물에서의 어떤 나쁜 물질들이나 아니면 나쁜 물질들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래도 쓸모없는 물질들 지금 당장 쓸모없는 물질들을 저장하면서 에포가 점점 커지죠. 그리고 에코에는 그런 약간 색소 같은 것도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기능을 한다. 이 말의 뉘앙스는 약간 청소, 쓸모없는 거를 좀 약간 처리해 주는 기능,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는 맞다고 봤고요. 나는 동식물 세포에서 세포 분열 시 방추사가 형성되는 장소는 다르다. 다르죠. 달라요. 다른데 동물은 이제 어디죠? 중심립이죠. 중심립이 이제 점점 서로 멀어지면서 방추사가 형성되면서 점점 멀어지면서 양극단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방추사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식물세포는 어디죠? 식물세포는 극모. 식물세포는 극모가 이제 방추사를 형성하면서 이제 세포 분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는 이제 맞는 게 되는 거고요. 같은 기능을 하고 장소도 다르고 근데 이제 답안을 보면 생체 에너지의 생성은 동물 세포는 미토콘드리아, 식물 세포는 용록체에서 일어난다. 어, 생체 에너지의 생성은 미토콘드리아로 봐야겠죠. 미토콘드리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염록체에서도 염록체에서도 뭐 명반응, 안반응을 뭐 봤을 때 광인산화에서 이제 ATP가 생성이 되겠지만 그 ATP 생성이 생체 에너지의 생성으로 봐야 하는 건지 그 그렇게까지 볼 건지 근데 거기서 광인산화에서 생성되는 ATP는 결국에는 이제 포도당을 생성할 때 다 전부 쓰이게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체 에너지 생성은 그냥 미토콘드리아와 미토콘드리아로 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포도당을 산화시켜서 이제 ATP를 생성하는 게 이제 생체 에너지 생성으로 봤을 때 미토콘드리아가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답은 틀리다.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번으로 넘어가면 세포뼈대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세포뼈대 단백질은 크게 이제 미세소관 여기 다 주어졌는데 미세소관과 그 다음에 중간섬유, 그 다음에 미세섬유 이렇게 크기 순으로 이제 방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미세소관과 중간섬유, 미세섬유는 다 나노미터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노미터 단위일 거예요. 그래서 편모와 선모는 미세섬유로 구성되어 있다. 틀렸죠. 딱 보면은 기본서에 9 플러스 0 구조라고 되어 있으면서 편모와 선모는 길이의 차이일 뿐 9 플러스 0 구조라고 되어 있는 무슨 구조? 미세 소관으로 이루어진 구조다. 하기 때문에 가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가를 지우면 답은 2번이네요, 그냥.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다는 옳은 설명이기 때문에 이게 옳은 설명이구나 하고 그냥 내가 정보를 얻는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니로 그냥 내가 정보 습득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직접 푸실 때는. 그래도 한번 체크는 해봐야겠죠. 미세소관은 물질의 세포 내 이동을 조절한다. 미세소관에서 세포 내 이동을 조절한다라는 말을 딱 들어보면 저는 그냥 바로 키네신과 디네인이 떠올랐어요. 키네신, 디네인. 운동 단백질이 미세소관을 영차 ATP를 소모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걸 떠올리면 세포 내 이동 조절하는 거 맞죠? 그리고 중간섬유는 어, 미세 섬유 세포를 이렇게 뭐
동물 세포니까 동그랗게 그려도 뭐 상관은 없겠죠? 봤을 때 미세 섬유는 여기에 있다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미세 섬유는 이제 세포 그 막 근처에, 세포의 그 둘레 부위에. 그리고 중간 미세 소관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중간 섬유는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답안에 중간섬유는 세포뼈대 중 가장 튼튼한 구조이다. 중간섬유는 세포뼈대 중 가장 튼튼한 구조이다. 이 말을 제가 뭐 본 적은 없어요. 이게 어디 이론서나 기본서나 제가 뭐 못 봤겠죠. 그런데 그냥 추론상 어차피 가가 틀려서 답은 2번일 텐데 어, 오른쪽에 그린 그림 이 그림을 봤을 때 그리고 중간섬유는 뭔가 꼬인 거잖아요. 이렇게 꼬인 거니까 이게 뭔가 밧줄처럼 꼬인 거니까 튼튼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어, 그래서 답이 2번이라고 체크가 되고 넘어갔습니다. 또는 미세섬유랑 미세소관은 GTP랑 ATP를 소모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서 신장이 되거나 뭐 줄어들거나 길어지는 그런 게 연장이나 뭐 이렇게 줄어드는 게 축소나 가능하다고 이제 봤을 때 중간섬유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섬유는 뭐 줄어들거나 길어지거나 이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뭔가 가장 튼튼한 구조일 것이다 라고 하고 넘어가시고 이거를 정보로 습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3번 문제는 이 정도까지 제가 해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4번은 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당 과정 중 ATP는 세포질에서 포도당의 산화로 생성된다. 산화로 이제 ATP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맞는 거라고 생각해보고 다음 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피르부산인 아세틸코에로 전환될 때 생성되는 생성되는이라고 안 됐고 환원되는이죠. 환원되는 NADH는 에너지 생성에 관여한다. 이 내용을 뭐 알고 계시다면 뭐 자세하게 알고 뭐 당연히 에너지 생성에 관여를 하겠죠. 왜냐면 이제 NADH가 이제 쓰이면서 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내막에서 이제 전자를 이제 이동시키면서 수소가 이제 펌핑이 되잖아요. 내막으로. 그러면서 이제 수소에 대한 이제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이제 다시 에너지 생성을 할 때 이렇게 쓰이는 걸 텐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당연하게 맞는 말이죠. 당연하게 맞는 말인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짚고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이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어, 여기서 이제 이 NADH가 어느 기관에서는 NADH로, 어느 기관에서는 FADH2로 사용하는지까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보기 3번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아세틱코에이로 전환될 때 환원되는 NADH가 그냥 NADH로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어느 기관이냐면 간이랑 심장이에요. 간이랑 심장이고 간이랑 심장에서는 NADH가 NADH로 그냥 바뀌는 건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바뀌느냐 말산 아스파르트산 경로를 말산 아스파르트산 경로를 통해서 NADH가 NADH로 이제 바뀌는 거고 NADH가 FADH2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NADH가 더 많이 에너지를 생성하죠. 이게 보는 거잖아요. 얘는 손해를 보는 건데 손해를 봐도
나는 에너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진짜 중요한 부분, 뇌, 그리고 근육,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빨리빨리 써야 되고 많이 써야 되는 뇌 근육에서는 NADH를 FADH2로 바꾸면서까지, 손해를 보면서까지 에너지를 이렇게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그 경로는 글리세롤, 글리세롤 3인산, 글리세롤 3인산 경로라고 아마 보셨으면 그냥 제가 써주는 게 체크가 될 거고 아마 만약에 못 보셨다면 아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어디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공사가 없거나 기본사가 없으시면 그냥 구글이나 이런 데 한번 쳐서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기 2번도 아세티코에이가 전환될 때 환원되는 NADH는 에너지 생성에 관여한다.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크랩스 회로에서 TCA 회로에서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죠. 크랩스 회로, TCA 회로 또 무슨 엄청 길쭉한 이름도 있는데 그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보통 크랩스, TCA 근데 저는 TCA 회로라고 많이 들었고 썼기 때문에 TCA 회로가 익숙하긴 한데 크랩스 회로에서 아세틸코에인은 시트르산염과 최초로 반응한다. 여기서 이제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그 TCA 회로, 크랩스 회로를 계략적으로라도 알고 계셨어야 되는 거죠. 어, 아세틸코에인은 탄소 두 분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탄소 두 분자가 들어가서 시트르산염은 탄소가 몇 분자죠? 탄소 여섯 분자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두 분자, 여섯 분자가 만나면 여덟 분자가 돼야 되는데 이거 여덟 분자가 아니에요. TCA 회로 처음 만들어지는 분자가 바로 처음 만들어지는 게 시트르산이에요. 처음 만들어지는 게. 그럼 아세티코에이랑 뭐랑 만나냐? 옥살로 아세트산이랑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세틸코에이랑 아세틸코에이랑 옥살 아세트산이랑 만나서 시트르산염이 되는 거지. 아세틸코에이가 시트르산염과 만나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답이 3번. 네. 그래서 두 개의 탄소를 가진 아세틸코에이랑 네 개의 탄소를 가진 옥살 아세트산이랑 만나서 여섯 개의 탄소를 가진 시트르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통한 ADP로부터 ATP 합성 발열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 라고 나왔는데 ATP를 ADP로 이제 이제 빼내면서 인산이 밖으로 나가면서 에너지를 내는 거죠. 네, 기본서에 찾아보면은 7.3 킬로칼로리까지 나오는데 이 반응이 지금 제가 쓴 반응이 발열 반응이잖아요. 발열. 에너지를 내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건 이 역과정 ADP가 인산과 만나서 합성이 돼서 ATP가 되는 합성 과정은 흡열 과정이겠죠. 에너지를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 반응. 그래서 여기도 흡열 반응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ADP로부터 ATP 합성은 흡열 반응이다. 이 보기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그리고 4번은 이렇게 설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을 보면, 어, 이 5번에 같은 경우도, 이 5번에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사실 풀 때 잘 모르겠어요. 사실 5번은 제가 언어를 못하는 건지, 어떤 게 답으로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낸 건지 잘 몰라서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답은 지방으로 저장을 하는 이유는
탄수화물로 저장을 하면, 탄수화물로 저장을 하면, 일단, 탄수화물이, 어, 친수성이잖아요. 탄수화물이 친수성. 탄수화물이 지방보다는 친수성이기 때문에 저장하기가 뭐 힘들다. 저장이 힘들고, 그, 삼투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난다고 알고 있어요. 삼투압 문제. 저장이 힘들고 삼투압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알고 있고, 음, 어, 근데 그래서 이제 문제를 봤을 때, 그런 저장이 힘들고, 그리고 저장이 지방으로 되는 건 에너지를 빨리 배출할, 에너지를 빨리 또 낼 수 있으니까 지방으로 저장을 했다가 바로 에너지원으로 써버릴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답을 생각했을 때는 지방산에는 탄소 원자가 많으므로 세포호흡 연료로 쉽게 사용될 수 있다. 음, 탄소 원자가 많으므로 세포호흡 연료로 쉽게 사용될 수도 있다. 일단 이 말에 대해서는 뭔가 틀린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문장에 대해서는 탄소 원자 지방산이 많고 세포호흡 연료로 베타산화하면서 아세틸코에이 나오니까 아세틸코에이 나오면서 아세틸코에이로 베타산화해서 TCA 회로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죠. 그리고 산화하는 반응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에 비해서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산화하는 반응. 어, 지방산은 다 이렇게 탄소 주변에 수소가 엄청 많고 이런 이제 이런 게 지방산이잖아요. 그러면 탄소 주변에 다 수소만 붙어 있기 때문에 산화가 쉽죠, 산화가.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은 이런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이런 형식이어서 탄소 주변에 이미 산소가 많거든요. 산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산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산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어, 이 말에 대해서도 뭔가 저는 어, 근거를 잘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세모 쳤고요.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지방을 구성하는 지방산과 글리세롤은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생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지방산은 첫 번째 보기 1번에서 말했듯이 베타산화로 해서 아세틸코에이로, 아세틸코에이로, 아세틸코에이로 이제 TCA 회로에 들어갈 수 있고요. 글리세롤은 뭐 G3P, G3P를 통해서 해당 과정을 통해서 이제 TCA 회로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또 말을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과정에 직접 이게 좀 거슬리긴 해요, 사실. 이게 좀 거슬리긴 해요. 직접 참여해서 직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 이렇게 베타산화를 하고 인상기가 붙으면서 변화가 된 상태에서 이제 그 해당 과정과 그 다음에 TCA의 회로를 각각 이제 들어가는 건데 직접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 여기서 이제 약간 직접이라고 말할 수 있나? 여기서 약간 좀 이 지문을 걸러야 되나? 아니면은 이것도 직접 들어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 봐야 되나? 약간 좀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문제네요. 이게 세포가 성장하고 분화하는 데 필요한 물질의 생합성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보기 4번은 필요한 물질의 생합성은 뭐 지방이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확실히.
그래서 이 4번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뭐 가서 면접장에 가서 이 시험을 본다고 치면 저는 그냥 답을 1번으로 찍고 나올 것 같아요. 그냥 탄소 원자가 많고 탄소 원자가 많으므로, 그리고 수소가 붙어 있으니까 베타 산화를 해서 세포를 연료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만약에 이 풀이를 같이 풀이를 보고 계시다면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답이 5번은 답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몇 번인 것 같다. 이유는 몇 번, 이유는 이래서 한 것 같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6번 소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그럼 나머지는 다 틀린 거네요. 틀린 거 찾는 게 더 쉬워요, 사실. 틀린 거 찾는 게 쉬우니까. 세게즘은 간에서 생성되며, 맞죠? 지방 분해에 관여하는 리파제가 다량 어, 존재한다. 리파아제거나 리파아제로 표현되거나 리파제라고 써주셨는데, 리파제는 어디에 있죠? 리파제는 이자액에 있죠. 그러니까 아닌 거고. 이자액은 소화효소가 풍부한 산성 액체로서 산성인 유미즙과 잘 섞인다. 어, 이자액은 소화효소가 풍부한 산성 액체로서 산성인 유미즙과 잘 섞인다. 이자액이 산성 액체인가요? 이자액이 이제 나오면서 중탄산 그 위액을 내가 중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위액에서 이제 음식물이 섞여서 이제 넘어갈 텐데, 그럼 pH가 산성일 거 아니에요. 그럼 산성을 중화시켜줘야 되니까, 그 중화시켜야 되는 이제 요소들이 산성이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약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내용을 기본서에서 못 봤다면, 아, 이게 산성인 유미즙과 잘 섞이려면 산성인 액체가 아니라 뭐 적어도 염기성이거나 뭐 야염기인 액체가 맞는 말이겠죠. 네. 그리고 그 생각해 보면은 그 12지장에서 중탄산염을 뿌리잖아요. 이 중탄산염을 뿌린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도 야염기가 맞겠다. 그리고 3번 자건 청자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소화가 일어나며 핵산은 간에서 분해된다. 소장이죠, 이거는. 간에서 분해되는 거는 없고, 생각해 봤을 때 책이나 뭐 강의나 수업을 들어봤을 때 간에서 분해되는 거는 소화가, 네, 거의 못 들어봤어요. 거의 간에서 뭐 없어지는 거, 뭐 지라에서 뭐 적혈구가 없어진다, 파괴된다, 뭐 그런. 그럼 핵산은 어디서 소화가 되냐? 핵산은 소장에서 이제 핵산은 분해가 되고, 어 거기서도 소장에서도 이제 여기서 말한 앞에 작은 창자 있죠. 그러니까 작은 창자 부분에서 이제 다 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번 낚이라고 낸, 이게 뭐 핵사는 특별하니까 좀 낚여봐 해서 내신 것 같아요. 설령 그리고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럼 그냥 패스하시고 4번으로 가면 되겠죠. 4번. 위 내벽의 주세포에서 분비되는 펩시노겐은 벽세포에서 분비되는 염산에 의해 활성화된다. 맞죠? 내벽의 주세포는 펩시노겐이 분비되고 벽세포에서는 염산이 분비돼서 이제 활성화가 되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추가로 더 뭔가 물어볼 수 있는 거는 뭐 데모김까지 물어볼 수 있겠죠. 뭐 이걸 틀린 보기로 내고 싶었다면 뭐 염산에 의해서 음성 데모김이 된다, 이런 보기로 냈다면 틀린 거죠. 어, 펩시노겐은 염산에 의해서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활성이 되고 또 양성 데모김이 돼서 이게 계속적으로 뭔가 소화가 작용될 수 있도록 양성 데모김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양성 대먹임인 것까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옳은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제 답은 4번으로 고르는 거고, 아, 이게 핵산이 뭐 분해가 되는데 이게 간은 아니겠구나. 그럼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는 분해가 되겠죠. 왜 작은 창자에서는 탄단지가 분해되는 건 소화가 되는 건 아니까 핵산이 간이 아니라 어디서 분해가 되지만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찾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또 분해가 된다고 또 합성이 된다고 뭐 그런 걸 찾아볼 때 분해 합성 이런 거는 이제 또 핵산의 합성이랑 뭐 그런 경로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보실 때 또 셀베이지 경로나 또 디노버 디노버 경로 이런 그 완전 생합성하는 경우 그리고 그 약간 부분적으로 이제 재활용해서 중간 단계에서부터 만드는 경로 이거를 이제 각각 한번 또 찾아서 공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번까지 지금 해설을 했는데 지금 한 30분, 35분 정도가 소요가 됐네요. 그리고 이제 7번 을 보겠습니다. 7번을 동물은 진화 과정을 통해 여러 형태의 기체 교환 방식을 가지게 되었다. 다음 중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쭉 읽어야겠죠. 어뢰는 아가미를 통해 흐르는 물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액체 혈액이 흐르도록 진화했다. 그냥 보자마자 틀린 거죠. 동일한 물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혈액이 흐르도록 진화하지 않았어요. 네. 어, 이거를 추론이나 아니면 아마 기본서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노폐물 같은 것도, 어, 노폐물이나 어떤 배설을 할 때, 배설, 아니면은 뭐 투석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뭐 역방향으로 흐르게 해서 농도 차이를 주는 거죠. 여기가 이제 처음이 고농도였으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제 받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저농도에서 받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흐르면서 다시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 처음 이 시작된 부분이 다시 이제 저농도가 되면 다시 이제 고농도가 와서 저농도를 주게 되고 그런 이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역방향으로 흐르게 돼 있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돼버리면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농도 차이가 농도 차이가 발생하지가 않죠. 농도 차이를 여기가 고고 여기가 저면 내가 주면 같아지고 그러면은 여기 위에서는 이제 내가 고가 되면 여기서는 저가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역으로 숭숭되니까 이게 이게 지금 올바르게 교환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한쪽으로. 그러니까 뭔가 뭐 지금 배설이나 투석이나 이런 어떤 흐름의 교환 방식에 있어서요. 그래서 동일한 방향은 아니다. 라는 걸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답을 1번으로 체크하고 나머지 보기가 옳은지만 피부부라는 동물은 체 표면 전체가 젖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분이 많은 곳에서 생활해야 한다. 뭔가 양서류 말하는 것 같죠. 개구리, 뭐 그런 도룡뇽 그런 거 말하는 것 같죠. 곤충류는 세포로 산소를 이동시키기 위해 혈관과 같은 순환계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 어, 이로 아마 기본서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메뚜기 모양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공이라는 게 있어서 그몸 밖에 그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개방 뭐 기관계 그리고 폐쇄 기관계나 뭐 개방 순환계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순환계는 폐쇄고요. 폐쇄. 순환계는 폐쇄고요. 개방이면은 피가 밖으로 뿜어져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징그러워서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기체 교환은 개방입니다. 개방. 그래서 다르죠. 개방이랑 폐쇄는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맞는 게 되는 거고. 맞는 게 되는 거고. 사람의 코와 입으로 들어온 공기는 인도, 후두, 기관지 순으로 이동하여 폐에 다다른다. 맞는 얘기죠. 네. 인도, 후두, 기관지 순서대로 이동하여 폐에 다다른다. 그래서 답은 1번 처음. 동일 방향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 네, 상이한 방향으로 흐른다. 그리고 이제 8번을 보면 8번은 이제 문제를 보면 대먹이 작용과 기랑 작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조절 방식 다른 하나를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옥시토신이 자원 수축할 때 일어나는 거는 이제 되먹임 작용이죠.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대표적인 기랑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스트론 호르몬에 의해서 위액의 분비가 조절된다. 이것도 대먹임 작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혈중 티록신에 의해서 티록신 활성 호르몬이 분비량이 조정된다. 이것도 대먹임 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1, 3, 4는 대먹임. 그리고 네. 그리고 2번만 기량작용. 뭔가 눈치 게임인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다 지금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이 2번 친구는 인슐린, 글루카곤. 그러니까 뭔가 답을 그냥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찍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리고 9번 골격근 수축과 이완이 잘 안 되는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심장근은 수축이 불규칙하게 일어난다. 골격근이 일단 뭔지를 보면 골격근은 일단 수의근이죠. 골격근은 수의근. 심장근은 내가 멈추자 해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장근은 불수의근일 거고요. 그리고 심장 판막이 개폐가 불규칙하게 일어난다. 제가 뭐 심장 판막을 제가 조절할 수 있나요, 지금? 심장 지금 좌심실과 좌심방에 그 2000판을 내가 지금 다 열어야겠다. 열 수가 있나요? 이 수축이 잘 안 된다고 했으니까 뭐 이완이 잘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이거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불수의근, 불수의 할 수 없다. 내가 조절할 수 없으니까 그냥 뭐 불수의라고만 해볼게요, 표현을. 그리고 3번을 보면 뭐 수축기의 압력이 낮아져서 동맥을 통한 혈액의 흐름이 부분적으로 느려진다. 이것도 수축기의 압력이라고 나오니까 심장에 대한 얘기일 거고 심장의 압력이 낮아져 동맥을 통한 혈액의 흐름이 부분적으로 느려진다. 아니, 그러니까 틀린 말은 없는데 수축기 압력이 낮아지면 동맥으로 흐르는 혈류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뭐 느려진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보기에서 말이 틀리진 않지만 이게 골격근 수축과 이완이 잘 안 되는 환자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불, 불수의에 불수의에 관한 심장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것 같고 정맥을 통한 혈액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맥을 통한 혈액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건 정맥순환을 떠올리시면 알게 되는데
정맥순환을 아마 이 보기 4번을 보시고 떠올리셔야 되는 단어는 정맥순환이에요. 정맥은 동맥보다 혈액의 이게 흐름이 느리거든요. 느리다. 혈액의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혈액을 뭐 정맥을 뭐 혈액순환을 좋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러한 요양들이 있어요. 요양들? 요양이라고 말해야 되나? 일단 그 중에 하나가 골격근이에요. 골격근. 그래서 뭐 저희가 다리, 그러니까 말단부나 중력에 영향을 끼치는 분들, 뭐 오래 서 있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다리에 있는 혈액이 이게 순환을 해서 위로 상체나 이렇게 심장 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 운동을 안 하시고 계속 가만히 이제 서 있기만 하시면은 결국에는 골격근의 수축이나 이완이 잘 안 되는 환자랑 유사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계속 똑같이 서 있고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정맥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뭐 질병이 생기거나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분들한테는 뭐 그런 것도 생겼잖아요. 그런 것도 병명이 있잖아요. 하지정맥류. 이런 하지정맥류라는 그런 병명도 아마 뭐지? 자주는 아니어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골격근을 뭐 운동, 달리기나 걷기나 이런 걸 해서 정맥을 순환시키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책이나 그런 내용에서는 뭐 흉곽의 부피 변화까지도 뭐 정맥순환에 영향을 준다. 흉곽의 부피 변화. 이건 뭐냐면 저희가 어 이제 흉곽을 팽창을 시키면 이제 그쪽으로 혈액이 올라온다라는 이제 개념을 봤을 때 흉곽이 팽창이 하면 정맥이 올라올 수 있다. 그런 게 뭐 기본서는인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골격근이나 흉곽의 부피 변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정맥순환과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골격근의 수축 이완이 나왔고 골격근에 영향을 주는 정맥순환이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정맥을 통한 혈액이 원활하지 않다. 이 지문이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10번에 이제 문제. 혈액 응고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혈액 응고 과정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생화학적이나 아니면 어떤 기본서를 본 생화학이나 아니면은 생화학, 해부 생리학 이런 생리학 쪽에서는 아니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혈액 응고 과정은 뭐 필히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자세하게 뭐 어떤 뭐 이렇게 엄청 자세하기보다는 그 대표적인 그 뭐 프로트롬빈, 트롬빈, 피브리노겐, 피브린, 뭐 플라스미노겐 뭐 이런 느낌의 뭐 그 영양 인자들, 응고 인자들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인자들은 아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이제 문제 풀어보라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옳고 옳지 않은 거 하나만 있다는 거네요. 근데 제 눈에 바로 띄는 게 보기 3번 보면 칼슘 이온은 프로트롬빈은 트롬빈으로 변형하는 것을 방해하여 혈액 응고를 저해한다. 칼슘 이온이 중요해요. 칼슘 이온이 있어야 혈액 응고를 시킬 수 있는 거지. 칼슘 이온이 있어서 방해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답은 그냥 바로 그냥 3번 보면 칼슘 이온이 저해한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바로 틀린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 그림을 보시면은 뭐 그 혈액 응고 부분에서의 분명히 그림으로 나와 있을 텐데
뭐 외인성이다 vs 내인성이다 이런 혈액 응고가 나올 거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쭉 이제 오면서 하나로 귀결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피딱지가 뭐 생성이 된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혈액 응고 과정이 끝나게 된다. 이런 설명이 나올 텐데,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1번, 2번, 4번을 한번 보면, 손상된 혈관으로부터 노출된 혈소판이 주위의 콜라겐과 결합하여 활성화된다. 음,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이고. 활성화된 혈소판은 피브린 노겐을 피브린으로 전환한다. 네, 맞는 말이죠. 결국에는 또 여기서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혈소판, 혈소판, 혈소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죠. 뭐 보기를 봐도 만약에 이론적으로 지식이 없다고 생각해도 혈소판이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 혈액 응고 과정에서 혈소판이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보기 4번 혈액 내 백혈구의 양이 증가하면 혈액 응고가 저해된다. 이거는 이 내용은 뭐 저도 만약에 제가 이 내용을 모른다고 쳤을 때, 이게 결국에는 혈액의 구성 성분이, 어, 적혈구,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이 이제 생성이 되는데,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생성이 되는데, 같은 이제 세포에서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같은 이제 그 모세포에서. 그러면 백혈구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가정은 혈소판이 더 조금 만들어진다는 가정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 보면 혈소판이 줄어들면 혈소판이 줄어들면 혈소판이 줄어들면 아까 위에서 말했던 혈소판은 응고에 되게 중요한 건데 얘는 응고에 되게 중요한 건데 응고에 중요한 건데 얘가 응고에 중요한 애가 줄어드니까 응고에 중요한 애가 줄어드니까 응고가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응고가 저해된다. 이 말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10번은 답은 3번. 그냥 칼슘 이온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11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1번은 망막의 광수용기 세포 중 원풀세포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동물들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원뿔세포랑 간상세포가 있다고 봤을 때 어, 원뿔은 색을 이제 인식하는 거고 간상세포는 그 명암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뭐 좀 적어보면 원뿔은 색이고 간상세포는 간상세포 명암일 텐데 상대적으로 적은 동물이라고 했으니까 색 구별을 잘 하지 못하고 명암을 잘 구별하는 그런 뉘앙스의 보기가 답이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로놉신의 양이 줄어들었으므로 로놉신은 원뿔에 있나요? 간상에 있나요? 간상에 있죠. 그러니까 아예 다른 말을 하는 거죠. 네. 로놉신은 간상이니까 지금 원뿔이 적다고 했으니까 간상은 많은 상태고 양이 줄었다는 추론도 네, 적당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포놉신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으므로 포도신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줄었다고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적은이라고 했으니까 줄었으니까
많은 게 아니라 적고 어두운 빛에서 명암 구별을 잘 할 수 있다. 뒤에는 맞는데 앞이 많이 있으므로가 아닌 것 같고요. 로놉신의 양이 상대적으로 증가해 있으므로 로놉신의 양, 간상세포가 상대적으로 증가해 있겠죠. 원뿔이 상대적으로 적어졌으니까 증가했으므로 어두운 빛에서 사물의 구별이 쉽다. 이거는 좀 약간 답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그리고 4번에 주행성 동물의 특징으로 포도신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음으로 생명이다. 어, 일단 주행성 동물의 특징으로 포도신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음으로 어, 일단 이거는 어, 원뿔이 원뿔 세포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러니까 색을 구별할 수 있는 세포가 적고 명암을 구별할 수 있는 세포가 많으면 이 동물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동물은 야행성 동물일 것 같거든요. 야행성. 빛이 없었을 때 명암을 잘 구별해서 포식자로부터 잘 도망갈 수 있도록 발달한 동물인 것 같아요. 진화를 한 동물인 것 같을 때 일단 주행성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주행성에서도 뭔가 틀린 것 같고 포도신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음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적음으로 생명이다? 적음으로 생명이다. 이 적음으로 생명이다까지 연결이 되는지는 네. 그거까지는 뭐 더 이론서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행성이고 주행성이어서 이미 틀리긴 했어요.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는 음, 유전자랑 관련이 있거든요. 유전자랑 관련이 있고 이게 사람에서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X 염색체랑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색을 구별할 때는 어, 빨간색 그리고 녹색 그리고 파란색 이렇게 이렇게 이제 빨로파 X 염색체랑 이제 상 염색체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서 이제 분명히 이제 빨록파고 X 염색체랑 상 염색체에 이제 연관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 부분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기본서 넘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빨록파 이제 그 파장을 이제 원뿔이 이제 인식할 수가 있고 그리고 관상세포가 그 사이에 이제 전체적으로 명암을 보는 그걸 인식하는 게 있다라고만 보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답은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네, 세모 쳤던 3번인 것 같아요. 로놉신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어두운 빛에서 사물의 구별이 쉬워서 야행성이기 때문에 포식자들에게서 좀 약간 더 잘 살아남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답을 3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번 문제를 봐야 되는데 근육세포의 수축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건 그 근육세포의 수축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이 있어요. 기본서에 아마 기본서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ATP가 붙어서 뭐 뭐 미오신 머리가 떨어졌다. 그 다음에 ADP 그 다음에 인산으로 뭐 바뀌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인산이 떨어졌거나 그 다음에 ADP가 떨어졌거나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뭐 붙어 있다가 ATP를 만나면 다시 떨어진다. 이런 과정이 수축 과정이 있으니까 이걸 아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을 이제 그림을 보실 거니까, 이 과정을 보실 거니까, 옳은 것만 이제 고르면 ATP가 가수분해되면 결합한다. 네. ATP가 이제 붙으면은 이제 떨어지는 거고요. ATP가 붙으면 이제 떨어지는 거고, 가수분해가 되면 머리가, 미오신 머리가 액틴 필라미드와 결합을 하는 거죠. 네.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설명한 건. 네. 그리고 나번에 ADP가 미오신 머리로부터 떨어지면 미오신 머리가 회전 운동을 한다. 이거는 정말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ADP가 아니라, 제 그림을 보니까 인산이에요, 인산. 인산이 떨어지면, 네. 인산이 떨어지면 머리가 운동을 해서 이제 스트로크를 한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운동이 끝나면 ADP가 유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표시할 때도 인산이 먼저 떨어지고 운동을 하고 마지막에 ADP가 떨어지면서 그 고정이 되는 걸로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ATP가 다시 붙으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수 분해가 되면 다시 붙고 그리고 인산이 떨어지면서 스트로크하고 ADP가 떨어지면서 끝나고 그 다음에 붙어있는 채 그리고 떨어진 채 그리고 가수 분해되면서 다시 붙고 이런 계속 반복적인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달을 보면 미오신의 머리 회전으로 액틴 필라멘트의 슬라이딩이 시작된다. 미오신의 머리 회전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냥 까딱까딱 거리는 거죠. 까딱까딱. 뭐 그림을 보면 미오신 머리가 동그랗기 때문에 회전 운동이라고 여기선 표현했지만 회전 운동이나 그냥 까딱까딱 거리는 앞뒤로 까딱까딱 거리는 거나 뭐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오신의 머리 회전으로 액틴 필라멘트의 슬라이딩이 시작이 된다. 이것도 맞는 보기로 생각이 들어서 답이 저는 3번으로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12번까지 해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를 보면 미토콘드리아와 핵의 공통점으로 선수된 걸 고르래요. 이중막으로 쌓여 있죠.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근데 핵은 약간 진핵세포, 진핵의 유전을 가지고 있는 거고,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그 원핵의 이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는 미토콘드리아만 에너지를 이제 생성을 하는 거고, 핵은 이제 에너지를 생성을 하지 않으니까, 핵은 에너지를 생성하지 않으니까 X치고 미토콘드리아만 동그라미.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14번도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풀어봤을 때 약간 어떤 걸 답을 해야 되나 약간 생각이 들었던 문제인데, 어, 기본서나 그런 곳을 가면 뭐 보통 이런 그림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그림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들을 참고를 하시고 답을 아마 비교를 해보신다면 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해서 저는 이제 체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감수 분열에 들어가는 세포를 저는 여기라고 이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 G2기
세포를 저는 이제 저도 여기쯤이라고 본 거여서 이제 여기 쥐투기 세포를 여기로 본 거고 여기가 감소 1분율로 본 거라 어 그래서 답을 3번이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이 문제도 뭔가 이의가 있다면 어 그 댓글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풀면서 좀 약간 좀 껄떡지근하다라고 생각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이 문제도. 네. 그리고 이제 15번에 이제 유전 문제가 나오는데 유전 문제는 뭐 너무나도 쉬운 유전 문제가 나와서 뭐 별다른 거 설명해 드릴 건 없고 불완전 우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우성 그 유전자가 대립 유전자 중에 하나가 완전하게 완전 우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종의 붉은색을 R로 했고 순종의 흰색을 스몰 R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R 순종은 예 이제 붉은색이 나올 거고 붉은색이고 얘는 흰색일 텐데 알랄이 나오면 불완전 우성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홍색 꽃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 F1을 자가수분 시켰다고 했으니까 뭐 이거를 뭐 펀의 사각형이라고도 하죠. 근데 펀의 사각형이라고 말하기보다 그냥 보통 다 대부분 이렇게 푸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F2에서 분홍색 꽃이 나타날 확률은 여기 두 가지가 분홍색 꽃으로 나타날 거고 여기에 빨간색 꽃, 여기에 흰색 꽃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분홍색 꽃이 나타날 것이다. 네. 그래서 답을 예. 그래서 답을 50% 이렇게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5번까지 해서 반 정도 풀었거든요. 반 정도 풀었는데 1시간이 살짝 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여기서 끊고 그리고 이제 이 해설 강의를 1챕터, 2챕터 해서 15문제, 15문제 푸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2챕터 두 번째 해설 강의에서 또 16번부터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제풀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는 어디에서 해설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댓글로 이 문제의 답은 이거 같은데요.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걸 아마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보시고 여러 가지의 의견을 종합해서 공부를 하는 게 어차피 이거는 지금 저희가 푸는 게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이 시험을 똑같은 시험이 다음에도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참고 삼아 이런 풀이가 있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풀이를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풀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또 다음 풀이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